처음 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슬림을 써봤었잖아요. 로보락이 좋다 좋다 하는데 일단 가격이 가장 큰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16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과연 그만큼 성능이 우수한 게 맞나? 그냥 브랜드 프리미엄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구매하기 전까진 말이죠. 게다가 내수시장과 가격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비싸도 되나 싶었고 약간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몇 개월 사용해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좀 넘었고 한 3개월 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괜찮고 무난한 브랜드 플래그십 제품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거 살지 헷갈리시는 분들에게는 로보락이란 제품을 추천하면 어느 정도는 실패는 없는 어느 환경에도 잘 적응이 될 만한 그런 로봇 청소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플래그십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게 사용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롱텀 사용기 컨텐츠는 약간 그 라디오처럼 가볍게 라이트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아니고 이놈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제품을 쓰면서 가장 큰 특징은 진동형 패드가 탑재되어 있다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은 잘 만든 토전빔이 멀티링크를 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개소린가 하면은 사실 이 진동형 패드, 넓적한 패드 방식은 요즘 나오는 로봇 청소기 중에서는 가장 옛날 방식이거든요. 게다가 커버리지가, 그러니까 청소 영역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이드에 미니 불걸레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교체를 해줘야 되고, 메인 불걸레랑 세척하는 부분도 이게 영역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따로 분리관리를 해줄 때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체하기도 번거롭고 생긴 것 자체가 좀 약간 거시기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봤을 때 회전형 못지않게 생각보다 바닥 청소력은 괜찮은 편입니다. 청소력 자체만 놓고 보면 나쁘진 않았고 회전형 못지않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저가 회전형이 아니라 플래그십끼리 비교를 해봤을 때요, 이런 물리적인 구조로 인해서 수반되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 제품을 자세히 보면은 물걸레 패드를 뜯어보면 밑에 진동형 물걸레 패드라고 해서 이 진동을 발생시켜주는 이 동력 장치 같은 게 이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달려있거든요. 이 달려있는 영역 자체가 근데 물걸레 크기보다 면적이 조금 적습니다. 이전 제품인 S8에 비해서는 살짝 커지긴 했는데 크기 자체가 좀 더 작기 때문에 이 진동이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어쨌든 실제로 테스트도 해보고 돌려보기도 하니까 준수한 편이긴 하더라고요. 물걸레 청소력은 그래서 아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좀 비싼데 비싼 값을 한다고 느껴지는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로봇 청소기를 보면 대부분 플라스틱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약간 유리 같은 게 덧대어서 그런지 꽤나 고급스럽게 빠져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딱 봐도 비싸 보이고 비싼 값을 할 것처럼 생겨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완벽하게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실버톤 계열이라서 인테리어 효과와는 살짝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런데 또 요즘 보면 로봇 청소기 직배수 모델이나 일반형 모델 사고 로봇 청소기 장을 별도로 부엌에 시공을 해서 거기 넣어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박해놓고 쓰실 분들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부분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이고요. 저는 이 제품은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일단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 본체를 봤을 때도 디자인이 좀 잘 빠져있고 비싸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적인 심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다음으로 청소력을 한번 보자면 이 제품이 엉킴 방지 기능이 잘 되고 청소도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리고 어디 걸리는 부분도 적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이 진동형 패드의 장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회전형 물걸레 같은 경우는 어디 걸려서 가끔씩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트나 카페트 올라갈 때 간혹 가다가 빠져서 청소를 돌려놓고 나갔는데 청소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선 이 진동형 물걸레 패드는 확실히 덜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냥 롤러형처럼 걸레가 빠지는 불상사는 아예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면 청소력 자체는 불만은 전반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사이드 브러쉬 엉킴 방지도 잘 되고 먼지 물걸레 청소력도 무난했고요. 찌든 때는 좀 더 좋았다는 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등반 능력도 4c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높은 최고의 등반 능력은 아니지만 카페트 같은 곳을 올라탈 때 그거에 적합하도록 리프팅하는 방식이 되어 있어서 이 로브락의 리프팅 방식이 범용성 측면에서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나올 제품들은 얼마나 좋아져서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한국에 출시된 제품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나 우수한 방식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트 사용자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추가적으로 리프팅을 하기 위한 사물 인식, 그러니까 매트 두께라든가 그거를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드리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곳에서 리프팅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봤을 때 앱 편의성이 진짜 좋은 편에 속합니다. 로봇 청소기 브랜드들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전에, 구입하시기 전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브랜드별 사용자 평가 리뷰, 그러니까 앱 사용자 점수가 있잖아요.
이 앱에 대한 점수를 다른 브랜드랑 한번 쭉 살펴보면은 로보락만큼 좋은 앱 평점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집들이나 부모님 선물용으로 제일 추천드렸던 이유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복잡한 앱을 사용하시는데 살짝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신 분들에게는 이 로보락의 편의성이 가져오는 장점이 좀 크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앱이 전반적으로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안내 문구가 잘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한글 번역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적고 그래서 좀 더 친절하고 사용성도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을 쓰면서 느낀 건 로보락이 일단 장애물 인식이나 그런 알고리즘 처리 부분에 관해선 가장 보수적으로 개선이 되고 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발전 속도가 타사 브랜드에 비해서 늦는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 로보락이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안 하고 전기차 한다고 해서 약간 그런 건가요? 일단 장애물 인식 종류만 봤을 때 회피 관련해서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숫자 있잖아요. 그게 현재로서 가장 적은 플래그십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타사 브랜드들 한번 살펴보면 요즘에는 뭐 200가지를 넘어서 뭐 240가지 뭐 250가지 이상 곧 있으면 300가지 물체를 인식할 수 있다고 나올 것 같은데 로보락은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거의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물론 이건 정량적인 부분이라서 실제로 이 브랜드 제품을 돌려봤을 때 회피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타사 브랜드에 비해서는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채널 영상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특히 S9 Max V 울트라 이 모델이 로보락 브랜드에서는 제 생각에는 가장 회피력과 장애물 인식 능력이 뛰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 브랜드의 플래그십보다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무난한 편이긴 한데 레고나 작은 장난감 이런 환경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길게 돌려보면서 체감한 부분은 뭐였냐면 충전 케이블 그러니까 회피 부분에서는 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콘센트나 이렇게 굵직하고 어느 정도 크기가 보이는 그런 장애물들 이런 거는 무리 없이 잘 피하는데 핸드폰 충전을 위한 그런 C타입 케이블 같은 거는 좀 약간 인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피하긴 피하는데 가끔가다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이 제품이 비싼 가격인데 불구하고 세제가 동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제는 별도로 구입하셔야 되는 게 좀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정말 가격이 비싼데 좀 동봉 안 해주는 건 좀. 그리고 세제 자체가 로봇 청소기 걸레를 빨기 위한 그런 건데 우리가 옷을 빠는 세제보다 용량은 적은데 가격은 좀 과하게 비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품 세제를 잘 사용하지 않고요. 동봉되어 있는 것만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서드파티나 이런 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세제가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동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단점으로 가져올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로봇 청소기 중에 사실상 제일 비싼 브랜드 제품인데 동봉 안 되어 있는 건 좀. 이 제품 돌리면서 느낀 거는 타사 로봇 청소기들에 비해서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회전형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롤러형 로봇 청소기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일반적인 회전형 제품들보다는 약간 소음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롤러형 제품들보다는 소음이 살짝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품에 대한 가장 큰 단점을 꼽으라면 가격일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 플래그십 시세라고 해야 될까요? 가격대 자체를 비싸게 만든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비싼 로봇 청소기들이랑 싼 중저가 로봇 청소기들을 써보면서 느낀 것은 중국기 가성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델들 있잖아요. 그렇게 불리우는 모델들을 써보시다가 만약에 로보락 S9 시리즈로 넘어와서 써보시면 사실 큰 청소력에 관한 부분은 체감하시기에는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동일하게 통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비싼 제품으로 갈수록 가격과 성능이 정비례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로그 함수 그래프 있잖아요. 가격이 좀 더 비싸질수록 체감이 되는 성능과 기능 자체는 조금씩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래그십과 중국기 같은 가성비 로봇 청소기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제품이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높은 리프팅 기능 그리고 물걸레 두고 오기 기능 약간 높은 흡입력과 뭐 걸레 세척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뭐 장애물 회피력도 있을 거고 뭐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예전보다 많이 적어진 것 같네요. 물론 예산 걱정 없으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비싼 거 사시면 되겠지만요. 로봇 청소기가 이게 제품도 너무 많고 브랜드도 많고 기능들도 뭐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예산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구입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싼 거 사시면 되겠지만요.
이 제품을 쓰면서 느꼈던 거는 전반적인 성능은 제일 무난한 편에 속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제품은 기능으로만 봤을 때 베스트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축에 속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청소력을 원하신다던가 아니면 바닥에 장애물이 많다던가 이런 환경에서 베스트 제품은 아니긴 한데, 어느 환경에서도 기본빵은 해준다,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이제 좀 정정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난한가? 범용성 분야에서는 베스트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근데 뭐 결국엔 이거겠죠. 그냥 잘 모르겠고 그냥 귀찮다, 헷갈린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딱 하나만 무난하게 픽을 해줘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여전히 이 제품을 추천하기에 유효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잔에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좀 적은 편에 속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로보락 제품을 쭉 한번 돌려보면서 느낀 거는 어디 걸리거나 추락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느껴졌고, 이런 부분에선 손이 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금지구역 설정이라던가 어느 정도 내 집안 환경에 관한 튜닝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뭐 최고는 아니긴 한데 가장 무난한 픽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양품 기준이고요. 불량 저점 기준으로만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제품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고는 아닌데 비싼 만큼 뭐 무난하고 누구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편견들, 가격이 너무 비싸고 내수 시장이랑 가격 갭도 좀 크고 그런 브랜드인데 이만한 값어치를 실제로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죠.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제품은 없다는 생각은 변함없고, 그래도 비싼 만큼 어느 정도 값어치는 하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로봇 청소기 제품들은 꾸준히 사용해 보면서 바뀌는 생각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발견되는지, 그런 식으로 롱텀 사용기 시리즈를 꾸준히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런 채널이,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도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로티였고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지겨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클린 로봇 청소기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이렇게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로봇 청소기 매니아를 검색하셔도 좋고요.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막 없는 찐 정보와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로티가 매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고 가.